이건 나의 긍정의 비결이야. 그냥 꿈꾸는 것 같은. 일단 섹시한 남자. 저게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딱 하나가 들어온 거 아시겠나요? 조주 리미티드. 마음에 한이 될 것 같아가지고 아이고. 진짜 그냥 이거는 제 인생에 있어서 정말 한 걸음 떼기 힘든. 안녕하세요, 새벽입니다. 오늘은 제가 파란머리 새벽이네요. 네, 이번 영상에서는 드디어 60만 기념 Q&A를 한번 해볼까 해요. 생각보다 정말로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너무 놀랐어요. 제가 정말로 밤을 새워서 다 읽어봤거든요. 몇 가지를 정리를 해서 Q&A를 진행할 거고요. 그리고 질문을 해주신 분들 중에서 랜덤으로 신난다, 아싸 재미난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Q&A를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왜 닉네임이 새벽인가요? 근데 새벽 하면은 왠지 잠 못 드는 새벽, 갬성갬성한 2am 정도? 이런 거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사실 제 닉네임을 지을 때 새벽은 일찍 일어나는 아주 바지런한 그런 새벽이었습니다. 저는 대학교 때 평균 기상 시간이 4시에서 6시였어요. 그것 되게 단순한 게 제가 당시에 자기계발서를 읽었거든요. 이제 새벽에 일찍 일어나면 성공한다. 새벽에 일어나면 성공하는구나. 나 새벽에 일어나야지. 이런 생각으로 저는 새벽에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또 새벽에 일어나다 보니까 그 시간을 활용하고 일찍 깨어있는 게 굉장히 상쾌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새벽을 좋아하다 보니 새벽이 되었어요. 되게 단순하죠. 블로그 닉네임 짓는데 뭘로 짓지 막 하다가 지금 몇 시지? 새벽? 이렇게 짓게 되었어요. 물론 지금은 그렇게 일어나지는 않아요. 늦잠 자요, 늦잠.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저는 원래 뷰티 블로그를 운영을 했었어요. 제가 광고홍보학과를 나왔거든요. 그 과 안에서 미디어 관련한 공부도 같이 했었었는데 왜 그 매체의 이동이 항상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신문 보고 라디오 보고 TV 보고 그 다음에 인터넷 열리고 뭐 그랬었던 것처럼 작게는 뭐 싸이월드 하다가 페이스북 넘어갔다가 뭐 이런 식으로 무엇이든지 다 이제 이동을 하잖아요. 그 다음은 무엇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영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도 그럴 것이 블로그 사진이나 글로 당시에 제품 리뷰나 화장법 같은 거를 알려드렸었는데 한계가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이게 움직이는 영상이나 실제로 내 음성을 담았으면 얼마나 더 생동감 있고 보시는 분들도 편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영상을 이제 찍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어디다가 올리지? 하다 보니까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유튜브를 하면서 힘든 점과 좋은 점, 이거는 이 직업 특성의 양날의 검인 것 같아요. 좋은 점과 힘든 점이 비슷하거든요. 좋은 점은 많은 분들이 저를 좋아해 주신다는 거, 사랑받는다는 거. 사랑받는다는 거 자체가 굉장히 행복한 일이잖아요. 너무너무 행복하죠. 저를 실제로 만나보지 않으셔도 화면을 통해서 저를 너무 예뻐하시고 좋아해 주시고 믿어주시니까 그 부분이 이렇게 교감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되게 많이 감동을 받고 이 직업을 하면서 행복함을 많이 느끼더라고요. 근데 힘든 점은 그만큼 저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는 거? 그런 점이 조금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나라는 인간 자체와 실제로 접촉해본 적도 없고 대화도 한마디도 안 해봤으면서 넌 얘는 이럴 거야. 얘는 이런 애야. 이렇게 딱 단정이 지어지고 평가를 늘 당하고 내가 모르는 사람들이 나 모르는 새에서 뒤에서 막 내 얘기를 안 좋게 막 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억울하기도 했었고 힘들기도 많이 힘들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 직업을 가지고 제가 계속 가려면 좋은 점만 취득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해탈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일이 뭔가요? 라고 했을 때 제가 30만 이벤트 때 식사 초대를 하는 자리를 만들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신청을 해주시고 제가 30분을 뽑아서 식사 자리에 초대를 했었었는데 그 식사 자리가 있기 이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고 저에 대한 오해가 점점 더 커졌고 그래서 제가 잠시 활동을 중단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자리가 없을 뻔했었는데 약속은 약속이니까 꼭 지키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비공개로 그 식사 자리를 열었었거든요. 근데 제가 당시 생각했을 때는 나한테 그동안 실망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내가 싫어진 사람들도 있을 거니까 단이라도 왔으면 좋겠다 제발 이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하필 또 그 이벤트 식사 자리가 있는 날 비가 너무 많이 왔어요. 차가 뚫릴 것 같았어요. 바가지로 붓는 것 같은 정말 한 걸음 떼기 힘든 비가. 그래서
정말로 망연자실했고 그때 당시에 제가 개인적으로 친한 지인의 레스토랑이랑 같이 진행을 하려고 했었던 거라서 너무 창피하기도 창피하고 면목이 없고 스스로도 너무 비참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가자마자 오빠 이거 그냥 한 3-4명밖에 3-4명 오면 다행이다. 3-4명 오면 정말 내가 감사한 일이고 내가 그래도 대관료는 꼭 내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오늘 직원분들 그냥 쉬시라고 해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었었는데 정말로 다 오셨어요. 3분 빼고 다 오신 것 같아요. 그 거의 제 시간 안에 다. 그게 가장 기억에 남아요. 그게 되게 제가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계기이기도 하고 진짜 그냥 이거는 제 인생에 있어서 잊을 수 없는 일 중에 하나라고 그때 아마 식사 자리에 오셨던 분들 보고 계실 거예요. 진짜 그때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무슨 매 영상마다 이러냐 짜증난다 진짜. 저 진짜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눈물이 많아가지고. 그때 진짜 너무 감사했었고 그때 당시에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도 정말 많이 했었었는데 나 다시 생각을 고쳐먹게 된 계기가 된 것 같기도 해요. 나 절대 그만 못 둔다. 나 그냥 이분들이 나를 끝까지 응원을 해주신다면 나도 그냥 끝까지 가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 너무 감사해요. 정말 좋은 일인데 눈물이 나네. 메이크업 전공했나요? 원래 전공이 무엇인가요? 메이크업은 어떻게 배웠나요? 저의 원래 전공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건공과학과고요. 메이크업은 그냥 독학으로 하다가 일을 하면서 한계점도 많이 느끼고 더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많아서 수료는 다 하지 못했었는데 한 3년 전쯤에 정샘물 아카데미를 다녔었습니다. 선생님들 잘 계시죠? 사랑해요. Q&A 이벤트 영상에서 사용한 립 이거 저도 예뻐가지고 여기 어디지? 적어놨었거든요. 러브러뷴 물드는 벚꽃 전체적으로 발라주고 그 안쪽에 페리페라 감탄 연발을 정말 아주 살짝 2번 콕콕 집어서 만만 해가지고 립을 완성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저도 마음에 들어서 아예 적어놨어요. 여기 메모장에다가. 긍정적인 비결이 있나요? 인데요. 긍정적인 비결, 이게 가장 1등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많은 분들이 물어보셨었는데 이건 나의 긍정의 비결이야. 라고 할 만한 정말 저만이 알고 있는 어마어마한 팁 같은 건 사실 없어요. 없어요 그냥. 일단 저는 아빠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아빠가 워낙 긍정적이고 낙천적이신 성격인데 유전자의 힘으로 그 성격을 조금 물려받기도 했었고 근데 꼭 그런 것들 아니어도 이런 나의 행동 습관이라던가 이런 나의 행동들은 내 긍정적인 사고에 좀 도움이 됐겠다라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워낙에 질문이 많았기 때문에 따로 콘텐츠로 제작해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스트레스 받을 때 극복하는 방법이 있나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스트레스를 극복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저는 그 충격과 스트레스를 어떻게 하지를 못해서 정신과 치료도 받았고 상담도 받고 약도 먹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살짝 잠을 쉽게 못 든다던가 잠이 들어도 꿈을 미친 듯이 꾼다거나 이런 것들이 아직 좀 남아있고 그리고 그 스트레스를 극복하지 못하고 이기지 못해서 결국에 큰 병이 생겼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스트레스는 이렇게 해소하면 됩니다 라고 말할 자격이 있나 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또 우리 큰 사건, 큰 스트레스 아니어도 일상적인 스트레스가 굉장히 힘들고 또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저는 개인적인 시간을 좀 가졌던 것 같아요. 혼자서 그냥 남 눈치 안 보고 펑펑 울어도 보고 그냥 그런 시간을 많이 혼자 다독다독거리는 시간을 많이 가졌어요. 마인드 컨트롤하는. 그리고 반신욕을 좋아하는 것 중 하나도 혈액순환 이런 것도 있지만 혼자만의 시간을 고요하게 갖고 하는 것들이 좀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펑펑 울고 반신욕을 하면 좀 생각이 정리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외에 유산소 운동. 이거는 제 긍정적인 비결과도 조금 연관이 있는데 정말로 유산소 운동이 정말 정신 건강에 도움이 많이 돼요. 조깅, 등산 이런 것들이. 근데 나는 진짜 스트레스 받는 유산소 운동하면 더 스트레스 받아 이렇게 얘기하지만 아니에요. 그거는 하기 싫어서 하는
하는 말일 수 있어요. 왜냐면 유산소 운동은 정말 그냥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어 있어요. 진짜 저도 많이 경험을 실제로 많이 했고 실제로도 아니나 다를까 땀을 이제 뻘뻘 막 흘리잖아요. 운동을 하면서. 그러면 당장에 사람이 간사하기 때문에 당장 몸이 힘든 게 지금 괴롭기 때문에 평소 고민이고 스트레스고 나발이고 생각도 안 나요. 그냥 당장 죽겠으니까. 그래서 잠깐 잊을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땀을 한번 쫙 빼고 나면은 스트레스가 딱 풀리고 개운하고 뭔가 뿌듯하기도 하고 엔돌핀이 팡팡 솟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유산소 운동을 정말 적극 추천합니다. 정신건강과 몸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저는 또 민건이를 괴롭히죠. 네. 미안하다. 많이 괴롭힙니다. 스트레스가 아주 팍팍 풀려요, 그러면은. 자존감이 높아 보이시는데 자존감을 높이는 비결이 있다면? 제가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역으로 항상 질문하는 게 있어요. 영상을 보시는 분들 좋아하는 물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인형, 뭐 피규어, 가방, 신발 뭐 이런 것들. 근데 우리나라에 그게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딱 하나가 들어온 거야. 근데 그 딱 하나 들어온 게 나한테 오게 되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진짜 애지중지 막 금이야 오기야 이거는 대대손손 3대로 물려줄 거니 뭐니 너무너무 우리가 소중하게 다룰 거잖아요. 그쵸? 그런데 하물며 영혼 없는 물건을 기껏 해봐야 우리나라에 하나 들어온 그거 또 그렇게 우리가 소중하게 여길 건데 나라는 존재는 100억 년 전, 100억 년 후보다 더 막 통틀어서 지구를 탈탈 털고 우주를 탈탈 털고 다 통틀어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딱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했을 때 앞으로 본인을 어떻게 다루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면 조금 답이 나오는 것 같지 않나요? 저는 이거는 제가 그냥 지어낸 말인데요. 전 그럴 때마다 우주 리미티드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나는 진짜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밖에 없는 우주 리미티드야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래도 조금 답이 나올 것 같아요. 내가 왜 소중한지. 자존감을 높일 필요 없어요. 이미 그냥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깨닫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또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제 주변 사람 그리고 뭐 내가 모르는 사람이라고 해도 함부로 대할 수가 없더라고요. 어쨌든 뭔가 자존감이 떨어진다. 내가 싫다. 나는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이 들 때 나는 이 우주에 딱 하나야. 우주 리미티드야 라는 생각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나요? 우주 리미티드? 그 다음 타인과 자꾸 비교하게 되는 나를 발견할 때 언니는 어떻게 해결해 나가시나요? 저는 진짜 아기 때부터 질투가 진짜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거에 대해서 좀 헤어나오지 못했었던 적이 많았었어요. 근데 정말 도움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런 사고들이 일단 정말 영혼을 갉아먹는 거거든요. 남이랑 나를 비교한다는 자체가. 또 제가 이럴 때마다 스스로 되뇌이는 주문이 뭐냐면 딱 그 한 문장이 있어요. 남이랑 나랑 비교를 하는 건 내가 큰 돌덩이를 안고 바위에 뛰어드는 거랑 똑같은 행위야. 이런 생각을 해요.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마인드 컨트롤을 되게 많이 해봤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거의 남과 나를 비교해서 막 마음이 힘들거나 그런 거는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설령 그렇게 생각이 들다가도 아 지금 내가 또 돌을 껴안고 바다에 뛰어들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 정신을 발짝 차리게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한번 써먹어보세요. 절대로 본인이 스스로 돌덩이를 떠안고 바다에 뛰어드는 그런 행위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등 쓸모가 없어. 완치되면 무엇을 제일 먼저 하고 싶나요? 오늘도 한 건데요. 그냥 가족들이랑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랑 같이 도란도란 앉아서 밥 먹고 싶어요. 맛있는 거. 제가 행복이 뭐냐고 물으면은 딱 그거거든요.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맛있는 거 먹는 거. 이게 저희가 생각하는 행복이기 때문에 그냥 평소처럼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브이로그 기억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팬미업 하는 자리를 만드는 그 미팅을 갔다가 오후에 병원을 가서 이제 한 3주 잡혀 있잖아요. 2, 3주. 한이 될 것 같더라고요. 마음에 한이 될 것 같아가지고 구독자님들이랑 만나는 그런 자리를 제가 스스로 꼭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파이팅! 그것도 진짜 생각만 해도 너무 행복하고 의미 있는 일일 것 같아요.
치료받는 동안 자주 들었던 노래 있나요? 몇몇 가지가 있는데요. 맨 처음 생각나는 거는 백예린 씨의 야간비행. 치료를 받으면서 한번 멘탈이 팡 하고 터진 적이 있었어요. 정신과를 협진을 받네 마네 이런 얘기를 또 했었던 적이 있었었는데 그때 백예린 씨의 노래를 진짜 많이 들었어요. 테이프가 있었으면 아마 늘어났을 거예요. 이게 가사가 막 너는 할 수 있어 막 이렇게 용기를 직접적으로 주는 가사는 아닌데 이 노래가 저의 그 돌파구였던 것 같아요. 그 창밖을 보면서 제가 엉엉 울면서 막 하면서 막 이거를 좀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듣다 보면은 상상을 하게 되거든요. 이 야간비행이라는 장면이 너무 생생해서 그림으로 한번 그리고 싶었어요. 그림을 못 그리는 바람에 아직은 못 그렸는데 어쨌든 이 노래가 저한테 너무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그냥 꿈꾸는 것 같은 느낌이 항상 들었었거든요. 그리고 그 외에 좀 우울했을 때 시아의 호호호 그냥 그거는 노래가 신나가지고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템포도 좋고 그래서. 그 다음 영화 추천해주세요. 영화는 추천드릴 게 진짜 너무 많아요. 마블 시리즈 일단 제가 정주행하고 엔드게임을 좀 뒤늦게 봤거든요. 그 여운이 아직 조금 남아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뷰티 인사이드, 미비포유 너무 재밌게 봤었고 영화 뭐 좋아하세요? 어떤 영화 가장 감명 깊게 봤나요? 라고 하면은 딱 대답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찰리와 초콜릿 공장이고 위대한 개츠비예요. 이 두 영화의 공통점이 뭐냐면 책을 영화화 시킨 거거든요. 제가 찰리와 초콜릿 공장 어릴 때 그 책을 너무너무 재밌게 봤었었고 위대한 개츠비도 고딩 때 정말 감명 깊게 읽었던 몇 번이나 읽었던 책이기 때문에 영화로 나왔을 때 특히나 제가 더 좋아했던 것 같아요. 공통점이 또 하나 있다면 볼 게 너무 많아요. 화면이 너무너무 예쁘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외에 라푼젤? 머리가 없어서 그런가? 라푼젤이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화면도 너무 예쁘고 빔 띄어가지고 방에서 라푼젤 진짜 많이 봤었고 버드박스 시드니랑 같이 봤었던 영화예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남자친구와 어떻게 만나셨나요? 남자친구는 소개팅에서 만났어요. 근데 저는 사실 뭐 그냥 그랬는데 민건이가 진짜 뭐 없어서 하는 얘기지만 그렇게 저를 소개를 시켜달라고 뭐 저는 뭐 그래? 뭐 이 정도였거든요. 근데 뭐 그렇게 주선자한테 저 소개팅 시켜달라고 쫄랐다는 또 그런 뒷얘기를 제가 나중에 듣긴 들었었어요. 왜 그랬을까? 그 다음 이상형 남자를 볼 때 뭘 보나 이런 걸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일단 그리고 꼭 그 물어볼 때 민건님이랑 상관없이 막 나는 원래 그러니까 민건이랑 상관없이 민건이 말고 원래 남자를 볼 때 뭘 보냐 이상형이 뭐냐 이상형 또 얘기하자면은 밤새야 되기는 하는데 일단 섹시한 남자 일단 섹시한 남자를 좀 좋아했었어요. 항상. 그리고 자기 일을 좋아하는 사람, 자기 일을 정말 열심히 하고 자기 일에 열의를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 그 일하는 남자가 또 좀 섹시하잖아요. 그런 게 있고 또 자기 자신을 좀 꾸밀 줄 아는 사람. 저는 약간 옷도 좀 예쁘게 입고 다니고 비비크림도 좀 바르고 눈썹 정리도 깔끔하게 하고 이런 사람이 좋아요. 자기 관리도 좀 하고 무슨 남자가 난 선크림도 잘 안 발라? 이런 거를 좀 자랑 삼아서 얘기하는 거는 저는 매력을 많이 못 느꼈던 것 같아요. 항상. 왜 안 발라? 속으로. 왜 안 발라? 그거라도 좀 바르지. 나는 원래 이렇게 편한 거 좋아해. 속으로. 왜 편한 거 좋아해? 전 좀 자기 자신을 꾸미는 사람을 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거는 개인적인 그냥 그런 건데 이거는 좀 특이할 수 있는데 그 남자의 이상형이 뭔지를 또 보는 편이에요. 예를 들어서 민건이의 이상형이 귀엽고 아담하고 막 보호 본능 일으키고 야리야리한 여자 이런 거였으면은 민건이한테 매력을 제가 못 느꼈을 거예요. 근데 기존의 민건이의 원래 이상형이 좀 성숙하고 섹시하고 어른스럽고 그런 좀 세련된 느낌의 여자를 좋아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전 좀 괜찮은데 저는 그런 거를 또 좀 보는 편인 것 같아요. 이건 조금 특이할 수 있죠. 개인적인 이상형입니다. 이것도 진짜 많이 물어보죠. 전화 왔다. 여보세요? 택배가 왔는데 실제 상황 메이크업 포에버에서 이렇게 꽃을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예쁘다. 옷이랑 이거 다 너무 세트 같지 않나요, 저랑? 어디까지 얘기했더라? 마지막 질문이 남았어요. 이 질문이 되게 재밌다고 생각했는데 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더라고요. 진이가 소원 3가지를 들어준다고 하면 어떤 소원을 빌 거예요? 일단 그냥 저는 아픈 사람이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전국에 계신 의사 선생님들께 너무 죄송한데 그냥 좀 안 아팠으면 좋겠어요. 저를 싫어하는 사람도 제가 싫어하는 사람 뭐 이런 거 다 상관없이 그냥 아픈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고 물론
극악무도한 범죄자 새끼들은 빼고 그랬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저랑 제 주변 사람들이 행복했으면 좋겠고, 세 번째로는 소원 5개만 더 빌게 해줬으면 좋겠어. 그게 저의 소원이에요. 영리했어. 똑똑했어. 네, 그럼 이렇게 아이고 네, 이렇게 오늘 질문 타임 Q&A 시간을 한번 가져봤는데 어떻게 저에 대한 궁금증이 조금 풀리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지금까지 아니다. 일단 먼저 60만 네, 축하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다들 여러분 덕분인 거 아시죠?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는 새벽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다음 영상도 많이 기대해주세요.